투견 부부인데요. 이 부인은 늘 남편을 더럽다고 수치 주면서 남편한테 먼지를 청소하라고 하면서 집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결벽증이 심한데 어떤 내면 아이를 허용하지 못해서 이런 게 생긴 걸까요? 이 부인의 무의식 속에는 자기 자신을 더러운 여자라고 엄청 수치줘요. 내가 벌써 가해자 마음이잖아요. 너 더러운 여자야 이렇게 수치주는 가해자를 딱 일으켰을 때 피해자 마음이 그냥 생기게 돼 있어.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하나이듯이 왜? 어둠을 인식하려면 배경으로 빛이 있어야 되고 빛을 인식하려면 어둠이 있어야 되죠. 똑같아요. 내가 가해자를 딱 쓸 때는 바로 피해자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더러운 년이라고 수치 줄까봐 수치 당할까봐 두려워 이런 피해자가 막 생기게 돼요. 이 두 마음으로 날마다 사는데 이 중에서 이 수치 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피해자 마음을 극도로 싫어하고 이걸 안 보고 버렸어요. 이걸 안 보고 버리니까 늘 가해자가 있는 거야. 근데 이 가해자가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했던 거거든. 더러운 여자라고. 근데 그걸 모르고 이 피해자를 버리니까 벌벌 떠는 이 피해자를 알아차려야 내가 내 여자한테 그래서 내 여자가 이렇게 두렵구나. 근데 그걸 모르고 밖을 보면서 자기랑 가장 가까운 남편이 자기로 투사되죠. 사람들은 투사로 살아요. 그래서 엄마가 창피한 모습을 보면 딸이 창피하잖아. 남편을 보면 나로 투사되니까 다른 아저씨들은 안 창피한데 우리 아빠가 하는 짓 보면 창피하죠. 똑같아요. 남편이 조금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내가 버린 더럽다고 수치당한 피해자인 나를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가 올라와서 날마다 가해를 하면서 내가 가해자인 거 인정을 못하죠. 남편을 피해자로 만들고. 자기는 그냥 부인이 잔소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부인이 하는 잔소리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적당해. 그냥 여보 발 좀 씻고 이렇게 하지 세상에 장을 아예 옷장을 거기 신발장에 갖다 놓고 세상에 똥도 밖에 나가서 누라고 아주 극단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극단적인 마음은 뭐예요? 가해자지. 자기는 그냥 잔소리하는 와이프 정도가 아니라 극단으로 갔다. 엄청난 가해자가 있고 그 가해자인 것을 자기가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발생하는 거죠. 자기가 가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면 이 남편은 배변 활동조차 마음대로 집에서 못하고 더럽다고 밖으로 쫓겨나는 이 남편의 현실은 그의 어떤 무의식 속 허용받지 못한 내면 아이가 있을 거예요. 이 남편은요 자라면서 분명히 엄마한테 되게 수치당했어요. 그래서 더럽다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내면의 피해자가 생겼어요. 피해자가 딱 생기면 밖에 가해자가 생기거든. 근데 본인은 가해자를 인식을 못한 거야. 왜냐면 엄마가 나를 혼내키고 더러운 새끼하고 수치 줄 때마다 그 수치 준 엄마의 가해자 마음이 너무 무서워서 다 버렸거든. 그래서 엄마랑 똑같은 여자를 고른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이 피해자 마음을 피해자의 치욕감, 더러운 새끼라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피해자의 수치를 딱 나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하면 내가 이렇게 붙잡고 살거든. 피해자 마음으로. 그럼 이 피해자는 밖에 가해자를 불러요. 고른 게 가해자 여자를 고른 거야. 자기 피해자 남자가. 더럽다고 수치당한 피해자 남자가 더럽다고 날 수치 줄 여자를 골라서 이분한테는 아마 이혼을 해도 앞으로 고를 여자들이 대부분 더럽다고 자기를 수치 줄 여자를 고르게 되고 그런 마음이 없는 여자를 할지라도 이분한테 오면 저절로 가해자 하게 돼요. 자기가 피해자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그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더럽다고 수치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그 남자의 치욕감을 인식해야 돼요. 근데 늘 올라올 텐데 굉장히 많이 올라올 텐데 그거를 버리고 안 보니까 날마다 밖에서 부인이 자기를 그 마음 느끼라고 더럽다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움 피해자 느끼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 남편은 위치 추적으로 관리를 당하고 300원까지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부인한테 지배당하는 현실을 지금 살고 있고요.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고 감시하는 이 두 부부의 관계는 두 사람이 어떤 내면 아이 때문에 이렇게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걸까요? 가해자 피해자 마음이죠. 가해자 피해자 마음의 그 치욕감. 항상 가해자 피해자는 같이 다녀요. 그래서 내가 가해자 마음일 때는 피해자를 불러오고 내가 피해자 마음일 때는 가해자를 불러오는데 이때 이게 가해자 마음이네 피해자 마음이네 이렇게 인식하면 절대로 밖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오질 않아요. 내가 그걸 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럼 난 피해자죠. 엄마는 가해자죠.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왜? 너무 치욕적이야. 수치스러워. 나는 엄마와 아들인데 엄마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두렵고 그걸 인정하면 마치 엄마와 아들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한 사람 사이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마음 올라오면 수치 주고 이걸 버려요. 연인 사이에서도 분명히 가해자 피해자 마음이 있는데 그건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치욕적이라고 우리는 그냥 사랑해. 그러면서 그걸 버리죠.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해받지 못한 이 마음이 자꾸 가해자 마음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가해자가 돼버려. 자기 자신이. 근데 가해자인 줄 몰라요. 또 피해자 마음 인정 안 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돼버려 아예. 피해자 치욕적이라고 인정 안 하면 아예 현실의 피해자가 돼버려. 그러면서 나는 피해자인 걸 자각을 안 하니까 늘 가해자 피해자로 살게 돼 있는데 이 부부는 부인은 가해자를 하면서 자기가 가해자라고 생각 안 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너를 미워하고 가해자네? 가해자는 나쁘다고 생각해. 치욕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가해자 수치 인정 안 하니까 자기가 가해자 마음을 인정 안 하고 고집부리니까 가해자를 하게 되고 이 남편은 피해자 마음을 인정 안 해요. 자기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해. 고집을 부리니까 늘 당하게 되고 또 거꾸로 어떨 때는 남편이 가해하죠. 그렇죠? 그럴 때는 남편도 자기 가해자를 인정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계속 당하다가 남편이 한 번씩 하잖아. 그때는 남편이 또 자기 가해자를 인정 안 하고 가해자를 쓰고 부인은 또 피해자가 돼서 공격당했다고 하면서 또 덤비고 피해자 살기로 이렇게 되죠. 이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이해하면서 인정하기 힘든 마음이 가해자 피해자예요. 부모, 자식, 배우자.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가해자 피해자 마음 인정 못 받은 이 마음들이 계속 올라와서 그 마음에 끌려가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미움은 구성 요건이 가해자 피해자예요. 그래서 부인이 가해자 남편이 피해자였다가 가끔씩 남편이 가해자 부인이 피해자. 그것만 갖고 놀잖아. 서로 이해해주고 소통하고 사랑하는 걸 모르고.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분명히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서 가해자 피해자 마음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걸 인정 안 했다. 내 무의식 속에 내면 아이가 가해자 피해자죠. 근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했다. 또 엄마 아빠가 늘 싸우면서 가해자 피해자 마음을 보여줬는데 그게 나라고 인정을 안 했다. 내면에 이해받지 못한 가해자 피해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이 마음은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인정 안 하니까 계속 끌고 가서 가해자 피해자를 반복하고 미움질을 하게 만들죠. 마음으로 내 가해자, 내 피해자를 인식을 자꾸 하게 되면 수치스럽죠. 가해자 피해자 마음 느낄 때 그 수치를 느끼고 그 수치 보는 두려운 약자 느끼고 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현실에서 화가 별로 안 나고 가해하고 싶은 마음도 안 올라오고 피해자 마음, 난 당했다는 피해자도 안 올라오게 돼요. 그래야 싸움이 그치게 되죠. 무의식 속 내면에 가해자 피해자 내면 아이가 있습니다. 술 먹은 부인에게 맞는 남편이 된 현실을 만든 내면 아이는 어떤 내면 아이일까요? 이분은 이 내면 아이가 좀 특이한 내면 아이인데 부모를 보고 배우거든요. 내면 아이가 생겨요. 근데 부모가 엄마가 아빠를 때리거나 엄마가 더 강자로 제압하거나 이걸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가해자 피해자의 의식 자체가 남자는 강자니까 가해자, 여자는 약자니까 피해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 내면 아이가 있는데 이분은 이런 내면 아이가 있어. 남자가 약자, 여자가 강자. 그래서 여자가 가해자, 남자가 피해자. 여자가 때리고 남자를 맞는다. 그거를 경험 정보로 습득한 거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았거나 아니면 친한 형이나 누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걸 보고 그렇게 생긴 내면 아이가 있어서 그 내면 아이의 마음이 끄는 대로 여자를 보면 힘이 빠지고 맞을 짓을 하거나 맞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피해자가 될 짓을 하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떨면서 여자가 가해자 되도록 스스로 피해자가 돼버려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요 벌써. 내면 아이가 그 아이를 못 알아차리니까 이 아이가 이끄는 대로 그 마음을 일으켜서 상대가 가해를 하도록 만들죠. 그러면 이 부인은 사실은 사랑스러운 여자가 되고 싶었을 텐데 어른이 되어서도 남편을 때리는 이런 여자가 된 것은 또 무의식 속에 어떤 내면 아이 때문일까요? 이 부인도 되게 특이한 내면 아이가 있는 거죠. 일반 여자들 속에는 남자는 강자고 가해자고 여자는 피해자라는 무의식이 있어요. 약자니까. 근데 이분도 아마 친정 엄마 아빠가
엄마가 아버지를 제압하고 강자고 아버지는 약자, 피해자 이런 구조를 봤을 거예요. 그 내면 아이가 생긴 거야. 여자는 강자고 가해자고 남자는 약자고 피해자다. 자기도 모르는 그 내면 아이가 있는데 이 내면 아이를 고집 부리면서 인정 안 하려고 나는 사랑스러운 여자 돼야 돼 하면서 얘를 인정을 안 해줘. 내가 그런 여자란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면 아이는 내가 그걸 인정 안 해주는 마음이 내면 아이가 돼요. 그 마음이 나야. 아무리 수치스럽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도 나야 하고 인정해주면 안 생겨요. 치유가 되는 거죠. 인정해주면. 그래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치유가 되지 않아서 생긴 그 내면 아이가 계속 그 아이가 사는 거예요. 어른이 돼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싫지만 그런 내면 아이가 생겼는데 걔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여자가 강자, 가해자 되는 내면 아이가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로는 그러지. 네가 나를 속이고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 그게 다 핑계라는 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꼬투리 잡아서 가해자를 하잖아.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해주잖아요. 그 내면에 엄청 여자는 가해자라는 마음을 붙잡고 있는 내면 아이가 있습니다. 이 남편은 자기가 빚이 있는데도 거짓말을 반복하는 남편의 무의식 속 내면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또 술에 의존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여자가 되게끔 만든 내면 아이는 누구일까요? 내가 내면 아이가 생기는 과정은 되게 이 마음을 인정하기 싫다고 고집 부릴 때 그게 내 내면에 상처받은 마음으로 있어요. 그 마음을 인정해주면 상처받은 마음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 남편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어릴 때 분명히 거짓말을 한 번 했는데 부모나 누가 선생님이 거짓말은 나쁜 거야 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거짓말한 거를 홍군형을 안 내주면 얘는 잘못될 거야 하면서 막 엄청 때리거나 엄청 혼내키거나 수치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무의식에 아픔으로 완전히 저장됐어.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다시는 이렇지 않게 한다고 혼내준다고 하죠. 그러면 정말 애가 그거를 너무 아프니까 싫어할 때 바로 확 끌어당기는 힘이 같이 작용해요. 극단적인 부정은 극단적인 긍정으로 가죠.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으로 가죠. 그래서 심하게 충격으로 생긴 거야. 그래서 머리로는 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 해야 된다고 고집 부리고 반항할수록 그 마음은 어때요? 계속 올라오죠. 강하게 각인돼 있으니까 이 거짓말하는 아이가 있어요. 내면에. 그 아이가 올라오면 인정을 못하는 거야. 왜? 어렸을 때 되게 혼났거든. 수치당하고.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인정해야 돼. 거짓말하는 아이라는 마음. 인정을 못하겠어. 너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가 있어요. 내가 버리고 이해 안 해주는 내면 아이. 트라우마죠. 거짓말했다가 뒤지게 혼난 내면 아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여자 가해자 만나서 이렇게. 그 트라우마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거짓말하는 내면 아이를 인정해야 돼요. 그 내면 아이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당해서 아프고 얼마나 치욕적이고 두려운지 그 아이 마음을 느껴주고 인정해서 치유를 받아야 그 거짓말이 고쳐집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은 술 먹고 때리고 아니 그분이 자기가 머리로 그랬을까요? 난 술 먹고 남자 때리는 여자 돼야지. 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술 먹고 아빠 때리는 폭행하는 걸 봤거나 다른 어떤 옆집 아줌마나 누가 하여튼 가까운 사람이 술 먹고 여자가 남자 때리는 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절대 안 돼야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고집 부리면서 인정 안 하는 마음, 그 마음은 내 내면 아이가 되죠. 그 마음을 보면서 올라오는 수치를 느끼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그런 여자가 안 되지. 바람 피는 여자를 보고 전 진짜 나빠요. 난 절대 저렇게 안 돼. 결심하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걸 수치 주고 고집 부릴 때 그 수치가 상처거든. 그래서 강하게 각인되죠. 어떤 현실을 보고 되게 무섭거나 수치스럽거나 이 자체가 이미 무의식의 자극이라 내면 아이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럴 때 난 저렇게 안 살아. 난 저렇게 정말 싫어. 이러면 그 모습이 술 먹고 때리는 그 내면 아이가 생기게 돼버려요. 강하게 부정하거나 또는 너무 좋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도 또 생겨요. 둘 다 생겨. 강한 부정과 긍정은 내면 아이를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냥
저런 마음도 있구나.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안 살 수도 있고. 그건 각자의 자유지. 이렇게 허용해야 되는데 허용 못하고 난 꼭 저렇게 돼야 돼. 꼭 저거는 수치스러워서 안 해야지. 이럴 때 생기죠.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는 머리로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 내면 아이가 올라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머리로 이길 수가 없어. 끌려가요. 그래서 자기가 술 먹고 남자를 때리는 가해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거 수치스러워서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고집 부리면 안 되고 인정을 할 때 그 내면 아이의 그 마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수치 당해서 가해를 할 수밖에 없는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속상한 내 여자의 속에 있는 그 내면 아이를 인식하시고 그걸 인정해 주셔야 그 내면 아이로부터 노연하고 풀려날 수 있습니다.